고2 지문 분석 잘하여 이해도 높은 독해 강의 선보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실 애도 달래보고 그다음에 숙제 양도 조절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GB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선민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고등학생 1학년 지문과 중3 학생 지문을 받았는데요. 고등학생 1학년 2등급 그리고 3학년, 중학교 3학년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문을 보시면 제가 이제 저번 강사 평가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소재와 주제문과 핵심어 위주로 제가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소재는 첫 줄에 나온다고 했었고요. 여기 딱 보시면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관한 얘기인데 이 지문은 사실은 이제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문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지문은 모의고사로 치면 36번이나 37번 순서를 고르는 문제에 좀 어울리는 지문인데요. 보통 순서를 고르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예시를 보통 들면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거나 또는 두 가지 뭐 예시가 등장하는 유형의 지문이 많은데요. 이 지문이 지금 그런 유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좀 일단 먼저 끊고 시작하자면 여기서부터 이제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백그라운드에 관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첫 줄을 조금 읽어볼게요. 다양한 백그라운드들이 있는데 이게 어쩌면 생산성을 올려줄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might가 일단 첫 줄에 보통 저희가 첫 줄은 주제가 나오거나 또는 주제와 상반되는 서론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지금 첫 줄에 보시면 might가 나왔어요. 글을 주장하는 사람이 might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확신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건 주제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즉 생산성, 이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나의 주제는 생산성이 안 올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might가 나온다고 하면 보통 서론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산성을 올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이게 어느 정도까지만 어드밴티지가 있을 뿐이야. 즉 하지만 같은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음 줄이 지금 주제문인데요. 지금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일 때 The variety of backgrounds are too large. 만약에 그 배경의 다양성이 너무 커져버리면 이런 분화가 어쩌면 뭘 야기할 수도 있는 거다. 초과된 거래 비용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초과된 거래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소통에 지금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주고받는데 거기에 좀 과한 대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커스트라는 것은 보통 비용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손해 같은 걸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콤마 위치에서 여기서 위치의 선행사는 여기 앞문장 지금 커스트고요.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 우리가 다양한 손해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손해가 어쩌면 뭘 낮춰줄 수 있는 거다. 그 사회의 생산성을 낮춰줄 수가 있는 거다라는 일단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를 했고요. 그리고 diversity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왔는데 아까 background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한 번 더 언급한 거예요. 즉 이게 이게 소재라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게 근데 not only A but also B 아시죠? A뿐만 아니라 B도 란 뜻인데 이 다양성이라는 게 근데 이런 식으로 impacts the labor market 이런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 생산성 얘기를 하나 했고요. 또 어디에도 또한 영향을 끼칠 수 있냐면 우리 그 한 지역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다른 예시를 또 들고 있거든요. 이런 다양성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길어지니까 여기 뒷부분은 그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이, 지금 이 글의 소재는 다양성이고, 지금 주제문은 여기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주제문이 한번 하지만 뒤에서 언급되기 시작한다고 했죠, 주제문이.
근데 그 다음 줄에 한 번 더 주제를 언급하게 되면 거기가 중요한 문장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diversity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한 지역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거는 민족성, 민족이나 문화의 다양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주제가 꼭 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지문에 아까 두 가지 예시할 때 여기 특히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보통 올소가 나오면 지금 나레이 온리 비구문이라서 B를 좀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올소가 나오면 두 번째 예시를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시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제가 이 지문 자체는 내용은 그렇게 사실은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이 어법에서 지금 여기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여기가 제가 이상하다고 봤는데, 백그라운드의 다양성이 커져버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생산성이 내려가게 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저는 주어가 the variety, 백그라운드 종류가 다양성이 커져버렸다. 단수로 봐서, 주어를 단수로 봐서 저는 동사 are를 is로 고치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번은, 체크포인트 1번은 is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여기도 조금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면 일단 이 밑에 내용은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민족을 주요 민족이 있는데 그 지역에 원래 살던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미워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지어 어쩌면 그 사람들을 차별할 수도 있어요. 다른 민족 그룹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쩌면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that 이하의 내용을 두려워한다라는 건데요. 뭐라는 걸 두려워하냐면 사회적인 충돌이 있어요. 다양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충돌이 있는데 여기 충돌이 지금 주어거든요. 근데 대절 뒤에 지금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동사 원형이 나왔다. 보통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대절 앞에 동사가 뭔가를 제시하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주장하다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는 뒤에 당위성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should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동사 원형이 그래서 남아, should가 생략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남아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뭔가 의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빼고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또 몇몇 경우를 빼고는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뭐라는 것을 두려워하냐면 어쩌면 이 충돌이 그들의 지역에 들어올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뭔가 추측의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여기를 should가 들어가야 된다고 봤거든요. 보통 should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should 뜻은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should가 아마 뭐뭐일 것이다라는 근거 있는 추측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일단 should가 좀 확률이 높다고 봤고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구문들 중에서 so that이라는 구문이 뭐뭐 하도록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반대 뜻이 last should 또는 for fear that should, would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짝꿍으로 쓰는 게 있거든요. 그 반대 뜻으로 뭐뭐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볼까 했는데 저는 근데 일단은 근거 있는 추측으로 봐서 should나 would가 들어가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B를 should be나 would be로 생각했는데 일단은 should가 확률이 높다고 봤고 근거 있는 추측 뜻으로 should로 일단은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를 should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은
일단 이건 이번에 동아윤 교과서에 나오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이고요. 자, 일단 보시면 이 글의 소재는 일단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첫 글을 딱 읽어보시면 자꾸 이렇게 물음표로 묻고 있죠. 보통 이렇게 묻는 묻는 문장이 나오면 이제 주제를 좀 유도하거나 또는 주제를 언급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 뭐 때문이냐면 빅데이터 때문이야. 즉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지금 빅데이터, 빅데이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요즘에 정보화 사회 얘기가 또는 AI 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자주 출제되는 소재이고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관한 얘기인데 빅데이터가 죄송합니다. 빅데이터가 뭐인지 여기서 정의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셋, 어떤 정보 모음을 말하는 건데 어떤 정보다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거예요. 왜냐면 복잡한 건데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 가시다 보면 이제 마지막 줄에서 그래서 그것의 사용이 또 끝이 없습니다 하고 여기 사용법들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지금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이것의 여러 가지 사용법, 즉 그 사용의 가치가 끝이 없다라는 얘기로 끝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 이제 어고가 이거는 이제 중학생 아이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듣는 어법이기 때문에 잘 맞췄을 텐데 일단 데이터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이 양이란 뜻이에요. the amount of는 뭐뭐의 양. 이 양이 지금 그리고 단수 취급하고요. is getting much greater. 더 커져가고 있어요. 훨씬 더 커져가고 있는데 than 뭐보다? 이전보다 커져가고 있다는 뜻인데 어고라는 것은 정확한 과거 시점을 말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2년 전이라고 하면 2 years ago, 뭐 3년 전이면 3 years ago. 그래서 정확한 과거 시점을 말하는 거고 지금 과거 시점보다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더 전보다 더 커져가고 있다는 뜻이어서 지금 어고를 저는 before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체크.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일단 여기가 빅데이터가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게 이제 이렇게 모아졌는데 이게 모아지기만 해서는 안 되고 빅데이터라는 게 have to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를 has로 저는 바꾸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도 힌트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단수 취급하면서 is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좀 쉽게 찾을 수는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제 이 부분이 출제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have to를 일단은 저는 has to로 바꾸도록 하고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여기까지 찾았고요. 지금 문제를 1번, 1, 2, 3, 4로 지금 해결했는데 현재 선분을 봐야 될 게 있지 않을까? 네, 앞에 아까 그 2번이죠. 네. 바꿔도 만약에 슈드를 넣으신다고 해서 슈드 B라고 쓰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체크 포인트는 아마 B를 바꾼 게. 그 앞에 그 말씀하신 포인트도 맞는데요. 일단은 피어라고 한다 앞에 엘바이스나 레코멘드 같은 게 나온 다음에 대절이 나오고 당위일 때 그때 그 안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그 함정이신 것 같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B를 원형을 쓴다라고 간다는 경우가 없으니까. 지금 추측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네. 저는 can be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또 요 이제 포인트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슈드가 아니고 최인영 교수. 예. 지금 그 캠비. 문제적으로 있는 그거 이 부분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예, 해석을 하시면 그들은 아마도 두려워할 것이다. different foreign national이니까 다른 그런 외국 인종들 사이에 갈등이 이제 슈드비로 하시면 수입이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입이 될 거라고 된다. 그래서 캔비도 가능한데 저는 그냥 비동사 거기서 터스로로 가서 R로 하면 어떨까? 컴플리트를 주고. 근데 슈드도 말씀하신 대로 추측의 뜻이 있어서 예. 그게 추측이 아니라 이미 그 문제점들이 들어오고 있는 들어오고. 상황이에요.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확정적 사실 전달.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얘네가 두려워할 수도 있다가 되기 때문에 B가 아니라 그냥 R안의 현재 시제로 바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R인가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좀 네.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주제를 이제 저렇게 선생님 네. 저 문제를 저렇게 답을 내 네. 이제 그 주제를 약간 잘못 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자 작가가 저자 쓴 사람이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니까 이제 그렇게 굉장히 나게 되신 거고 사실 저 글은 이제 윗부분은 그 잘못했던 그냥 그런 좋은 점을 나열하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제시하는 정도라 그래서 아마 그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실수로 보신 것 같아요. 그 2번 문장 있잖아요. This 네. is only an advantage of the certainty 우리 문장 있죠? 거기부터가 반전이에요. 앞에가 문화적 다양성의 장점이 언급이 되고 근데 그러한 장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장점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 certain degree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단점이 된다라고 네. 하면서 왼부터 단점이 쭉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주제를 여기 앞에가 어쩌면 생산성을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이건 어느 정도까지만 이점이 있는 거고. 타이틀이 장단. 장단점으로요. 생산성을 낮추고 삶의 질을 영향을 미치는데 올리는 게 아니라 전 내린다라고 봤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에가 네. 장점, 디스 문장을 기준점으로 밑에는 단점. 그러니까 글을 갖다가 하나의 네. 하나의 그 공간으로 봤을 때 거의 절반이잖아요. 장점 네. 부분하고 단점 부분하고. 그러니까 둘 다를 다 잡아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근데 이거 생산성 이거를 여기가 지금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저의 생각은 다이버시티가 있으면 되게 생산성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 그래서 이게 바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고 좀 부정적이야. 왜냐면 비용이 드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게 있어. 이 삶의 질을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제 다이버시티가 어쩌면 뭐 좋은 거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야. 하지만 D가 주제니까 다이버시티가 어쩌면 좀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 여겨져. 즉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얘기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봤거든요. 쓰신 네. 거에 네. 장단점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거든요. 네. 저와. 네. 네. 그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네. 표현을 좀 잘 하신 것 같고 이게 좀 고민하실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부분은 제가 사실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자세히 읽어보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아마 밖에서 줌으로 우리 네. 박길수 교육관이 보고 있을 텐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질문을 해놓고 출제자의 의도는 네. 답이 B가 아니고 A다. 이렇게 출제자는 그러면 아까 김난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들어온 상황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네. 네. 그리고 또 네. 저는 일단 체크 포인트는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저기 더 variety가 주어기 때문에 R이 아니라 is로 단수 취급해서 다양성이라는 거는 다양성은 지금 단수 취급 S가 없으니까요. 단수 취급해서 is로 바꾸도록 하고요.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이제 설명이 됐었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바꿔서 저는 B가 아니라 R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래 주어는 conflicts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라는 게 이제 전에라는 뜻으로 우리가 어거랑 before를 많이 외우는데 어거는 정확한 특정 과거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고요. 아까 2년 전, 2 years ago 이런 식으로 쓰고요. before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냥 이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이들이 많이 들어서 아마 의심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저 데이터를 다룬 단어가 일단은 지금 단수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ave가 아니라 지금 has라고 써야 되는데 실제로 제 기억에는 20년인가 21년 수능에도 저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실제로 수능에 출제가 됐었어요. 29번 어법 문제요. 그것도 답으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라는 단어가 우리가 외울 때 3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2등급 이상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단수형과 복수형이 다르게 생긴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같은 단어는 정보라는 뜻인데 단수 취급할 때는 데이름이라고 쓰고 복수 취급할 때는 데라라고 쓰거든요. 이것처럼 뭐 미디어 같은 경우도 미디엄이라고 쓰고 미디어 매체요. 그다음 복수형도 미디어라고 보통 쓰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박테리아 같은 경우도 bacterium 이런 식으로 어물을 끝나고 복수형은 bacteria 이렇게 아로 끝나는 경우가 보통 복수인 경우들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외에도 뭐 피나미나 이런 단어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펑거스, 펑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수는 또는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데이터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이게 또 어떨 때는 정보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즉 인포메이션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저기에서도 as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information이라는 단어로 취급해서 이거를 단수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21년 수능 29번에 데라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주고 어렵게 나왔던 게 뭐냐면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단수 취급해서 비동사 is가 나왔는데 근데 주격관계대명사가 비동사를 줄여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수 취급을 해가지고 is가 맞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is가 사실 맞는데 또 줄여서 나오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에 지금 비동사가 이렇게 합쳐진 경우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단수 취급을 하는 게 맞는가 아이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고민하면서 아마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틀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보라는 뜻으로 해석될 때 단수 취급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요즘 추세가 바뀌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수 복수형이 다른 것들을 이따 외우라고 하는데 데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일단 출제율과 난이도를 보자면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출제율이 주어 동사의 복수 단수 문제니까 출제율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4.5 이상으로 볼게요. 어떤 부분이든 주어 동사 복수 단수 문제는 수일치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다만 지금 주어가 짧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는 않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틀렸고 아마 아이들도 조금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게 어법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내용상으로 유출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출제율은 동사를 저렇게 건드리는 게 사실은 뭐 아무 근거 없이 건드리고 그냥 내용상으로 동사를 바꿨기 때문에 출제율이 조금 뭐 근거 있는 어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낮다고 보고요. 다만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을 거다 그만큼. 그래서 저는 사이상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포와 어고는 뭐 중학생 2학년 이상 아이들한테 자주 나와요. 특히 2학년 그때 자주 나오니까 저는 4로 보고요. 사실 난이도는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였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능에도 출제가 됐잖아요. 그럼 내신에도 출제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저는 4.8 정도로 주고요. 이렇게 단수 복수가 다른 경우에는 외워가기만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지만 데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혼선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난이도를 좀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노희 팀장. 팀장이 지금 윤서민 선생님 강평을 보고 잘하는 것과 또 약간 바뀌어야 될 것과 내용들을 포맷에 맞춰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 리딩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컴팩트해진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판서도 정말 되게 예뻐요. 판서 되게 좋고
다만 오늘 오히려 더 긴장을 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오늘은 조금 위험심해가지고. 목소리가 오늘은 조금 작았던 게 아쉬고요. 오히려 좀 많이 이랬었는데 목소리 조금 강약은 있으세요. 강약은 있으신데 그 목소리 톤은 조금 더 업하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 윤소민 선생이 지금 두 번째 강평을 했고, 이제 다음 11월 달 강평부터는 고의 고3 문제로 해서 안착이 돼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그 학년이 낮은 애들을 데려가니까 거기에 좀 맞추면서 문제를 조금 낮춘 거고,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또 시험과 똑같이 고의 고3 문제로 나와요.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응? 사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면 이렇게 활달하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이렇게 볼륨 있게 빵빵 터져야 되는데 이런 걸 너무 조심하지 않았나. 응? 그러다 보니까 위축된 것처럼 보이고. 응? 뭐 어려운 문제야 가지고 만약 그랬으면 그건 그렇게 되는데 본인이 너무 이렇게 조심하고 그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강의가 주어질 때 3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맞추는 게 그 그릇 안에 그 설명을 담으라겠잖아요. 3분이라는 그릇 안에 설명을 담아야 되는데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등급을 2등급이 아니고 1등급으로 낮춰야지. 1등급으로 올려놓고 설명을 줄여야지. 그 다음에 중등부도 만약에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그러면 90점, 100점으로 맞춰놓고 내 설명을 줄여줘야지. 그래놓고 나중에 추가 설명할 때 혹시 내 반에 이 등급, 이 점수대 이하가 있으면 이거 추가해요. 그러면 더 훨씬 더 이렇게 퀄리티 있게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곁들이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판서하는 거며 설명하는 거며 너무 좋아요. 좋고, 또 본인의 그 강평을 유튜브 상에서 학생들이나 새로 들어간 학생들이나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이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어떨까? 이러면서 선호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에너지만 넣으면 돼. 에너지. 오늘은 에너지가 이렇게 응? 아파요? 어디? 잠을 잘하니까 왜 잠을 자? 응?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원없이 그냥 쏟아 부어야 돼. 뭐 하다가 좀 틀리면 어때? 상관없잖아. 틀리면 또 물어봐서 고치면 되잖아. 생각의 각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자, 수고했습니다. 고1 지문 분석 잘하여 예도 높은 독해 강의 선보였으나 판서 속도가 내려 답답한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아쉬웠다 했습니다. 글씨가 조금 덜 예쁘더라도 속도를 조금 올려주면 좋을 듯하다 했습니다. 이번 어법 문제 방향은 잘 잡았으나 슈드를 쓰는 순간 당위 내용이 되므로 문맥상 부적절하고 뭐뭐 되어 있는 어떤 현상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이므로 직설법 현재 시제로 평범하게 표현하면 충분했다 했습니다. 4번 데이터에 대한 어법 설명 자세하고 적절하여 기본 실력이 탄탄함을 보여주어 인상적이었는데 기본 어법과 심화어법에 대한 공부와 지문 연구를 심도 있게 하여 다음 달에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겠다 했습니다.